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나가르친 아크지에스. 오늘은 제 40강 서치 레디어스를 찾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툴 두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하고 마찬가지로 계속 쓰고 있던 워싱턴 DC 범죄 데이터를 이렇게 사용할 건데요. 이거를 만약에 처음부터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알려드리자면은 카탈로그 포털 가셔가지고 여기 로그인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올 포털에 가셔가지고 크라임 인시던트 DC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가 종류가 뜨는데 여기서 필터, 레이어, 피처 레이어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워싱턴 DC 범죄 데이터가 2000 몇 년도부터 2008년, 2007년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저희는 2019년도 데이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해 주시고 이게 온라인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로컬 데이터로 바꾸는데 이거를 그냥 이 상태에서 데이터 익스포트 하면은 저희 데이터가 아니라 가지고 익스포트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피처 클래스 to 피처 클래스 to 피처 클래스 2에다가 이걸 넣으면은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이 상태로 그냥 런을 클릭하면은 데이터가 복사가 되는데 데이터가 1000개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만약에 익스프레션에 넣어가지고 복사를 하면 달라지느냐? 이렇게 해도 똑같이 데이터가 1000개밖에 복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회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트리뷰트 테이블 가셔가지고 스위치 선택해가지고 다 선택이 된 상태에서 런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복사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거 익스프레션 없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모든 데이터가 다 복사되어 오기 때문에 익스프레션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생기는데 라스터 복사할 때도 이게 데이터 사이즈 자체 때문에 몇 픽셀에서 몇 픽셀까지밖에 이렇게 복사가 안 되게 막아놨어요. 아크지에스 온라인 자체적으로. 근데 라스터도 그렇고 벡터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는 이거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커널 덴시티라든가 뭐 포인트 덴시티라든가 이런 툴을 쓸 때 서치 레디어스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설정하느냐 도움이 되는 툴 두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인구라든가 뭐 어디인가 데이터를 이렇게 샘플링해서 모아놓은 경우에는 이런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인구가 3이든 4든 5든 뭐 100만이든. 근데 범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 값을 1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포인트가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여기에 Calculate Distance Band from Neighbor Count라고 있습니다. 이 툴을 선택하시고 인풋 피처를 넣으시고 네이버 수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고 유클리디안하고 맨하탄 계산인데 차이는 제가 유클리디안은 말 그대로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 직선거리고 맨하탄은 가로, 세로, x값과 y값을 합친 거를 넣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유클리드는 그렇기 때문에 도시 내지는 뭐 도로 따라서 하는 인공적인 환경이 좀 더 잘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튼 그 차이고요. 유클리디안을 넣고 제가 뭐 2를 넣고 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따로 결과물이 있진 않아요. 그냥 여기 뷰 디테일에 보시면은 만약에 포인트가 2개 이상 겹치게 하는 최소의 디스턴스는 0이고 평균 13m, 최대 613m를 설정을 해줘야지 모든 포인트가 최대한 2개의 네이버 비교할 수 있는 점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쉽죠. 그래서 이 툴을 가지고
보통 최소 8개의 네이버는 쓰라고 합니다. 이게 폴리곤도 그렇고 포인트도 그렇고 최소 8개.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리는 평균은 53이지만은 최대 871. 그래서 여유롭게 그냥 871을 넣으셔도 900을 넣으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치 디스턴스를 설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숫자로 쓸 수 있는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데이터가 좀 작아야 좀 더 편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쪼개겠습니다. 스플리트 바이 어트리뷰트 툴을 써가지고, 그리고 워크스페이스에다가 지오 데이터베이스 넣으시고 필드에다가 오펜스 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펜스별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느냐에 따라 가지고 피처 레이어를 각각 나눠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저희는 theft from auto, 차량 관련된 절도만 데이터를 뽑아서 따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1의 무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게값을 추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썼던 이벤트 카운트, 콜렉트 이벤트에다가 이 데이터를 넣고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점, 만약에 이 점에는 값이 1, 범죄가 한 번 일어났고 이 점에도 한 번, 17번, 52번 이런 식으로 각 점이 무게, 저희가 쓸 수 있는 숫자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실 경우에는 오토 코릴레이션 검색하시면은 여기 Incremental Spatial Auto Correlation이 있습니다. 이 툴에다가 데이터를 넣으시고 인풋 필드, 숫자 필드 iCount 넣고, 밴드는 이거 기본값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고, 비기닝 디스턴스, 디스턴스 인크리멘트, 뭐 몇 미터부터 분석을 시작하는데 그거를 몇 미터로 단위로 끊어달라. 그래서 보통 범죄 구역 한 마을 하면 한 3,000? 한 3km 정도 내에는 우범 지역이라고 하니까 3km 넣고, 인크리멘트 그냥 비워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디스턴스, 유클리디안하고 맨하탄 이렇게 있고, 로우 스탠다라이제이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딘선가 뭐 샘플링이 됐다거나 이렇게 고르게 샘플링이 포인트나 데이터가 이렇게 퍼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폴리곤일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는 다 선택하게 되실 거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만약에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뭐 3km를 했을 때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가 들어온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 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뭐 기대값이라든가 그런 게 포인트 수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낮게 나오거나 상대적으로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개수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은 값이라 하더라도 여기처럼 3km 안에 포인트가 많은 경우에 비해서 값이 좀 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우 스탠다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값이 만약에 포인트가 10개라 치면은 이 포인트 하나하나가 이 메인 포인트에 영향을 미치는 값을 전체 포인트 분의 1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0분의 1을 영향 주고 얘도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10분의 1 해가지고 포인트가 작은 지역이나 포인트 수가 많은 지역이나 좀 비교하기 쉽게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은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옆에 있고 없는 경우가 좀 많아요. 특히 뭐 엣지마다 이렇게 만나게 했을 경우에는, 섬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뭐 이렇게 포인트가 내지는 비교할 데이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로우 스탠다라이제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옆에 인접한 폴리곤이 있으나 없으나 좀 비슷한 값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이해가 안 되시면은 꼭 질문 남겨주세요. 나중에 다시 성심성의껏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테이블로 내고 싶은 테이블 이름 넣으시고 아웃풋 리포트 해가지고 리포트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해서 PDF 파일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열심히 계산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옵니다. 뷰 디테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몇몇 네이버는 인접한 셀이 내지는 포인트가 1000개 이상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좀 줄여주세요. 왜냐면 메모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컴퓨터의 성능도 걱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1000개 이상 되는 피처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PDF 보시면은 거리에 따라 가지고 스페이셜 코릴레이션, 그래서 같은 값이 내지는 비슷한 값끼리 뭉쳐 있는 정도가 여기 한 3000 몇 미터에서 제일 G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정 서치 디스턴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비슷한 값이 같이 뭉쳐 있는 정도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툴을 사용해 가지고 거리당 인덱스 기타 등등등 P밸류 다 나오고요. 그래서 맥스피크는 3097m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넣고 커널이나 포인트 덴시티라든가 다른 툴을 돌리실 때 이렇게 검색 범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 비기닝 디스턴스하고 인크리멘트 안 넣어주셔도 자기가 알아가지고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크가 없을 경우에는 피크가 없다고 알려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치 레디어스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는 이런 툴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질문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건물 1층, 2층, 3층, 4층 데이터로 이렇게 따로따로 덴시티를 계산할 수 있나요? 하고 올라왔고, 다른 하나는 모델 빌더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대답을 할 수 있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보시면은 여기 시프트라고 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닝, 데이, 미드나이트 이렇게 시간이 언제인지 3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값이 몇 개가 안 되면은 그냥 select by attribute 해가지고 시프트 선택하시고 데이 선택하고 OK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커널 덴시티라든가 포인트 덴시티라든가 자기가 원하는 GP2를 넣고 하나씩 돌려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거 시프트가 24개로 나눠져 있다거나 어떤 필드처럼 메서드가 50 몇 개 될 경우에는 오래 걸리잖아요. 이거 다 수작업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복되는 작업을 좀 자동화하거나 다른 툴로 내가 만들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모델 빌더입니다. 그래서 여기 애널리시스 가셔가지고 모델 빌더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 빌더 창이 열립니다. 모델 빌더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만약에 드림위버 뭔지 아시는 분들은 드림위버도 어차피 그냥 HTML하고 CSS 사람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쓰는 거를 그냥 GUI 이렇게 아이콘하고 클릭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로 만든 거예요. 모델 빌더는 저희가 쓰는 GP2라고 파이썬 툴들을 그냥 이렇게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끌어당겨서 쓸 수 있게 만들어진 환경이에요. 그래서 파이썬을 할 수 있는 거는 모델 빌더를 할 수 있고, 모델 빌더를 할 수 있는 거는 파이썬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파이썬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편한 이유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툴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코드를 쓰는 것보다 이게 편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같은 경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데이터 레이어 그냥 끌어당겨서 넣으시면 되고요. 에서 이터레이터 여러 종류가 있는데 웬만하면 여기 있는 거 중에 하나를 쓰게 되실 거예요. 어차피 반복 작업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터레이트 필드 밸류 열 값을 가지고 반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거 레이어에서 드래그 하면은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생기는데, 원하는 툴에다가 드롭 해주시면은 옵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인풋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 있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툴 설정 창이 뜨고요. 여기서 필드 저희 시프트 필드 선택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이 데이터에서 시프트 필드를 밸류를 종류별로 꺼내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름을 정해주는데 지금 value로 되어 있어요. 우클릭하셔가지고 네임을 저는 shift로 바꿔주겠습니다. 어차피 shift 값을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커널 덴시티를 돌릴 거기 때문에 이것도 툴 그냥 잡아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돼요. 저희가 쓸 데이터는 이 데이터고 input, 그리고 이 값이 선택된 이후에 돌려주세요. 그래서 선택해서 나온 이 값 당겨주시고 여기 프리컨디션 툴이 돌아가기 전에 이게 꼭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오토 레이아웃,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아웃풋 레스터 더블 클릭하시면 이름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저는 이 이름 말고 이 시프트를 넣고 싶다 할 경우에는 퍼센트 시프트 퍼센트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이 시프트로 선택된 이름, 이 변수 이름이 여기 붙게 됩니다. 이게 뭔지는 툴 돌려볼게요. 그 상태로 OK 하고 validate run 클릭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툴이 돌았을 경우에는 드롭 섀도우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렇게 좀 뜨고요. 카탈로그 가셔가지고 리프레시 하시면은 이렇게 day, evening, midnight 이 shift 값이 들어간 파일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결과값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 빌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반복된 작업을 뭔가를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데이터 파일이 뭐 10개 이상 된다 하면은 무조건 파이썬이나 모델 빌더를 일단 생각해봐요. 왜냐면은 이거 수작업으로 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툴을 하나 만들어서 돌리면은 시간이 많이 절약되기 때문에 모델 빌더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를 알아두시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언제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제가 강의하면서 틈틈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배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꿀팁, 본인이 만약에 파이썬을 좀 할 줄 아신다 하실 경우에는 여기 익스포트 탭 가셔가지고 바로 파이썬 파일로 내보내실 수가 있고요. 이거를 파이썬 윈도우로 보내가지고 파이썬 윈도우에서 돌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다 써줍니다. 이거 정말 꿀기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파이썬 공부하신다고 하실 경우에도 이거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이런 식으로 쓰는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오늘 서치 레디어스로 시작됐는데 이런저런 거 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튼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스페이스타임 큐브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하고 이제 범죄 데이터가 아닌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